전 시간에 2차원 배열에 대해서 해봤죠. 자, 2차원 배열 요점 정리입니다. 보면 2차원 배열은 1차원 요소의 길이의 행과 2차원 요소의 길이의 열로 이루어진 행렬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2차원은 여러분들이 논리적 구조로 우리 수학 시간에 되면 행렬로 표현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랬죠. 2차원 배열 요소의 1차원 배열 요소. 자, 예를 들어 복습을 해보면 int 자, 이런 식으로 num이라는 2차원 배열이 선언됐다 이거죠. new int 3x4니까 num이라는 2차원 배열 요소를 우리가 행렬로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랬죠. 자, 보면 new int에서 1차원 요소가 3이니까 1차원 요소는 행이랬죠. 3개 행으로 이루어진다 이거죠. 그리고 2차원 요소가 4니까 4개의 열로 이루어졌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2차원 배열을 다루면 편리하다 그랬죠? 행렬로 다루면 편리하다. 그 의미죠. 2차원 배열에서 배열 명점 랭스 속성은 1차원 배열 요소들의 길이이고, 그렇죠? 행의 수죠. 배열명 인덱스점 랭스의 속성은 해당 인덱스의 1차원 요소의 길이를 나타냅니다. 배열 명점 랭스는 넌 배열을 예를 들면 1차원 요소의 길이 3을 의미하는 거죠. 행의 수. 이런 식으로 배열명 인덱스점 랭스는 예를 들어 배열명 인덱스가 0이라면 num 배열을 예를 들면 첫 번째 행의 열의 요소 2차원 배열 요소의 길이를 의미하는 거죠. 배열명 인덱스점 랭스는 다를 수가 있죠. 이 인덱스마다 다를 수가 있죠. 우리가 지금은 3x4로 지금은 자 이런 식으로 직사각형 형태로 행의 열의 수가 같죠. 근데 이런 식으로 첫 번째 행은 2개, 두 번째 행은 3개 이런 식으로 다를 수가 있죠. 근데 대부분 자 이런 식으로 행에 대해서 열의 수가 같은 경우를 가장 많이 쓰는 거죠. 특수한 경우 아니면 다 이런 식으로 씁니다. 2차원 배열은 중첩 폼을 이용해서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1차원 배열은 단일 포문이었죠. 2차원 배열은 이중 포문 또는 중첩 포문이었죠. 자, 그럼 앞에서 배운 2차원 배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응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2차원 배열이든 1차원 배열이든 처음 배우니까 좀 어려운데 조금 지나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배열에 대한 문법을 모른다. 그러면 책이나 구글링을 하면 되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입문자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차근차근히 배우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풀다가 문법에 대해서 모르면 이런 식으로 책이나 구글링을 하면 된다 이거죠. 중요한 건 문제 해결이라 그랬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문법을 배우는 거죠. 이게 우리가 최종 목적이다 이거죠. 자, 그럼 해보겠습니다. 2차원 배열은 퍼즐 게임에 많이 사용됩니다. 그 2차원 배열이 어디 많이 사용되느냐? 2차원 배열 여러분들 그 모바일 폰에 여러분들 게임 많이 하죠? 게임 하는데 퍼즐 게임. 퍼즐 게임도 많죠. 뭐 오목이라든지 테트리스 이런 퍼즐 게임 있죠. 테트리스를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테트리스 자 이런 식으로 화면이 있고 도형이 시간이 지나면 이런 식으로 내려오죠. 근데 여러분들 화면은 안 보이는데 우리가 테트리스를 구현할 때 이 화면 전체에 대해서 화면 구조가 2차원 배열의 행렬 구조하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이런 식으로 화면의 구역을 이런 식으로 2차원 배열로 나누어서 각각의 구역에 대한 정보를 저장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간이 지나면 이런 식으로 블락이 내려오면 원래는 이 구역에 블락이 존재했으니까 이 구역에 해당되는 2차원 배열 요소의 각각의 2차원 배열 요소의 값에 이제 이 구역에 블락이 있다고 표시를 하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자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이동을 하면 기존에 있는 배열 요소는 또 이 구역에는 블락이 없다고 표시가 되고 반대로 블락이 위치한 구역에는 이제 자동으로 이제 이 구역에 블락이 있다고 요소에 표시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2차원 배열은 여러분들 그 퍼즐 게임 있죠? 퍼즐 게임이 많이 사용된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퍼즐 게임 보면 말의 위치를 옮기고 할 때마다 각각의 이 말판에 대한 구역을 미리 2차원 별로 나눠서 말이 어떻게 이동하고 어느 위치에 있고
이런 걸 2차원 배열에 다 기록을 한다 이거죠. 많이 쓰인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익숙해져야 된다 이거죠. 그럼 이번에는 2차원 배열을 활용해서 예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예제 1번. 다음과 같이 두 개의 행렬 AB에 대해서 두 행렬의 합 A 더하기 B를 구해보세요. 행렬, 영어로 매트릭스죠? 여러분들 그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배우는 거죠? 자, 보면 자, A라는 행렬이 있다 이거죠. 보면 행렬도 여러 가지가 종류가 있는데 이제 가로 세로가 같은 정방 행렬에 대해서만 우리가 해보겠습니다. 지금 A라는 행렬이 지금 행이 3개고 열이 3개죠. 3x3 정방 행렬이죠. B도 똑같죠. 자, A하고 B의 행렬의 덧셈을 구해보라 이거죠. 자, 행렬의 덧셈은 자, 여러분들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복습해보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행렬의 덧셈을 구해보라고 했으니까 이제 먼저 분석을 해야 된다 이죠. 그러면 행렬의 덧셈을 어떻게 하느냐? 그걸 알아봐야 되겠죠. 알아보면 자 이런 식으로 각각의 행렬에 같은 위치의 요소, 예를 들어 A의 1행 1렬에 2죠. B의 1행 1렬 1이고 같은 위치에 있는 요소의 합을 구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자 이런 C라는 똑같이 3x3 행렬을 만들어서 더한 값을 같은 위치, 지금 1행 1렬이니까 더하면 3이 되죠. 똑같이 1행 1렬에 이렇게 3을 위치하는 거죠. A의 1행 2열에 있는 3하고 B에 4를 더하면 당연히 1행 2열에 7이 이런 식으로 저장되죠. 5하고 7은 더하면 12. 자, 이런 식으로 A와 B의 1행에 있는 요소의 값을 더해서 C의 1행에 이런 식으로 저장한다 이죠. 동일한 과정을 거치는 거죠. 이게 행렬의 덧셈이다 이거죠. 자, 분석을 해보면 먼저 행렬의 덧셈에 대해서 알아봐야 합니다. 그렇죠. 두 행렬의 덧셈은 같은 위치의 값을 더한 결과를 새로운 행렬에 같은 위치에 두면 됩니다. 얘기했죠. 여기 보면 2하고 3을 더해서 새로운 행렬 C에 같은 위치, 요 위치에 더한 결과를 위치하면 된다 이거죠. 다음 그림은 두 행렬 A와 B의 1행 1렬의 값 2와 1을 더한 후 새로운 행렬 C의 1행 1렬의 결과값을 위치시킨 상태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3하고 4는 더하면 7은 여기에 위치하는 거죠. 5하고 7은 여기 위치하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의 위치에 있는 값을 대해서 동일한 위치에 그 결과값을 놓으면 된다 이거죠. 자, 요걸 이제 단순 코드로 표현했다 이거죠. 다음은 두 행렬의 1행의 요소 값들을 더한 코드입니다. 자, 1행 요거. 다음은 요 행렬에 해당하는 2차원 배열을 매트 C라 했다. 매트 C의 첫 번째 행이니까 0이겠죠. 1차원 요소가. 그리고 2차원 요소가 0이니까 1행 1렬 요거죠. 요 값은 결국은 첫 번째 매트리스 0, 0. 1행 1렬 요거죠. 요거 2 더하기 결국은 요 1 매트 0, 0이니까 1 요거죠. 요걸 더해서 매트 C의 0, 0 요게 저장한다 이거죠. 그 코드죠. 동일하게 매트 C 0, 1은 1행 2열에 있는 값이죠. 요 값은 똑같이 매트 A의 0, 1, 3하고 매트 B의 0, 1, 4를 더한 결과값을 여기 저장한다 이거죠. 매트 C 공이도 똑같죠? 자, 요게 두 행렬의 첫 번째 행에 더하는 코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걸 두 번째 행, 세 번째 행에 구현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요 예제는 결국에는 각각의 행렬에 동일한 위치에 접근해서 동일한 위치의 2차원 배열에 저장을 한다 이거죠. 그쵸? 순차적으로 접근하는 거죠. 첫 번째 행에 첫 번째 열, 두 번째 열, 세 번째 열. 그리고 끝나면 다시 두 번째 행으로 이동해서 첫 번째 열, 두 번째 열, 세 번째 열. 그리고 3행으로 해서 똑같이 한다 이거죠. 우리가 2차원 배열에 접근하는 방법. 앞에서 다 했죠. 중첩 포문을 이용하면 되겠죠. 중첩 포문을 이용해서 내부 포문을 돌면서 행렬 B에 같은 위치에 있는 값을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더한 후 같은 위치에 저장하면 된다 이거죠. 자, 먼저 우리가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계략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본다 이거죠. 자, 보면 다른 요소들도 동일한 과정을 반복하면 됩니다. 다음은 중첩 폼을 이용해서 두 행렬의 덧셈을 구현한 코드입니다. 그러니까 방법을 알았으니까 그걸 대략적인 코드로 써본다 이거죠. 자, 보면 내부 폼은 돌면서 J가 0부터 1씩 증가시키면서 3보다 적죠. 그러니까 J는 0, 1, 2겠죠. J는 열이겠죠. 그러면서 자, 보면 i가 0이면 매트 C 0
자, J가 0이라고 하면 00은 코드가 맞는지 확인해 본다 이거죠. 매트 A에 00 더하기 매트 B에 00 맞죠? 우리 앞에서 본 코드하고 J가 1이면 그러면 I는 제로니까 매트 C의 1은 매트 A 제로 1 더하기 매트 B 제로 1이다 이죠.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본 직접 행렬의 일행에 대한 결과를 구현한 코드하고 같아진다 이거죠. I가 1이면 매트 1 제로는 매트 A의 1 제로 더하기 매트 B의 1 제로. 그렇죠? 같은 위치에 있는 값을 더해서 같은 위치에 저장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중폼을 사용해서 행렬의 덧셈을 구현하면 된다 이거죠. 구현 방법을 한번 정리해보면 두 행렬 A와 B 더한 결과를 저장할 행렬 C에 대한 2차원 배열들을 생성합니다. 그렇죠? 자, 우리 행렬 구조는 딱 우리 앞에서 본 2차원 2차원 배열 논리 구조와 같죠? 그러니까 각각의 행렬 A와 B 그리고 결과값 저장할 C를 2차원 배열로 생성 후 두 행렬 A와 B의 초기값으로 2차원 배열 A와 B를 초기화를 한다 이거죠. 다음은 중첩 폼을 이용해서 두 2차원 배열의 같은 위치의 요소들의 값을 더한 후 2차원 배열 C에 같은 요소에 저장합니다. 그렇죠? 우리 앞에서 봤죠? 자, 그러면 실제 구현한 코드다 이거죠. 구현 코드죠. 구현 방법에서 알아본 대로 지금 행렬에 대한 두 개의 2차원 배열을 생성하고 있죠. 매트에 2차원 배열 선언 후 자, 우리 앞에서는 우리 2차원 배열 선언 시에 이런 식으로 값 목록을 초기화할 때 한 줄에 쭉 늘어서 초기화를 했죠. 그런 식으로 해도 되는데 자, 보면 2차원 배열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행렬 구조로 보면 편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초기화할 때도 첫째 행에 해당되는 값 목록, 두 번째 행에 해당되는 값 목록 이런 식으로 줄을 바꿔서 초기화하면 훨씬 가독성이 좋아진다 이거죠. 될 수 있으면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2차원 배열 매트에는 첫 번째 행은 2, 3, 5, 두 번째는 6, 7, 8, 세 번째 행은 9, 10, 11. 자, 이런 식으로 초기화를 했다 이거죠. 매트 B도 동일하죠. 보면 1, 4, 7, 13, 3, 2, 그리고 3, 9, 20으로 이런 식으로 2차원 배열을 초기화했다 이거죠. 매트 A, 매트 B는 3x3 2차원 배열이겠죠. 자, 그리고 매트 C라는 행렬 A와 행렬 B의 합을 저장할 2차원 배열을 선냈죠. 그리고 new int에서 1, 2차원 랭스를 지정해야 되겠죠. 당연히 매트 A하고 매트 B의 가로 세로 길이하고 같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1차원은 매트 A 점 랭스고 2차원은 매트의 제로 점 랭스다 이거죠. 요게 지금은 보면 3x3 같은데 1차원은 행의 수죠. 그러니까 행의 수는 매트 A 점 랭스죠. 그리고 3은 열의 수죠. 열의 수니까 매트의 제로점 랭스로 초기화해 줬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중폼을 이용해서 두 행렬의 합을 구하는 거죠. 앞에서 다 했죠. 여기 보면 자 중첩폼을 이용해서 매트 C IJ는 매트 A IJ 더하기 매트 B IJ 그죠? 아까 다 했죠. 자, 그러면 매트 C에는 두 행렬의 합이 각각 요소에 저장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중폼을 이용해서 두 행렬 합을 출력한다 이거죠. 매트 C에 접근해서 합을 출력하는 거는 이중폼을 이용해서 접근하면 되죠. 자, 실행 결과죠. 보면 두 행렬 합은 자,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첫째 행은 3, 7, 12, 두 번째 행은 19, 10, 10, 세 번째 행은 12, 19, 31이죠. 이런 행렬 모양이 나오기 위해서 여기 보면 내부 루프 돌면서 프린터로 출력하죠. 한 줄에 출력한다 이거죠. 출력하고 난 다음에 자, 역슬래시 t니까 탭만큼 띄우는 거죠. 띄우고 내부 폼을 끝나면 프린트 엘리에서 줄 바꿔서 다시 출력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행렬 모양으로 표시가 된다 이거죠. 자, 그럼 한번 실습해 보겠습니다. 섹션 04.ex 공유를 만들었죠. 그리고 클래스 매트릭스 add 테스트 자, 두 개 행렬 값을 저장할 매트 A, 매트 B를 생성해야 되겠죠.
말씀드렸듯이 초계값을 이런 식으로 행마다 작성해주면 가독성이 좋아지겠죠. 동일하게 매트 B도 초기화를 해줘야 되겠죠. 두 행렬에 대한 2차원별 매트 A, 매트 B 선언 후 행렬의 값으로 초기화했다 이거죠. 자, 그리고 값을 저장할 매트 C 선언 후 바로 new 연산자로 생성한다 이죠. 1차원 요소 매트 A 점 랭스가 받겠죠. 그리고 2차원 요소는 매트 A의 첫 번째 행의 랭스가 같겠죠. 자, 그리고 두 행렬의 합을 구한다 이거죠. 이중폼을 써서 저희가 매트 A I 점 랭스겠죠. 그리고 매트 C의 I J번째는 매트 A의 I J 더하기 매트 B의 IJ 합이다 이거죠. 결과를 출력하는 거죠. 이중폼을 돌면서 매트 C에 접근해야 되겠죠. 자, 실행해보면 두 행렬의 합 3, 7, 12 첫 번째 행에 보면 2하고 1을 더하면 3이고 3하고 4를 더하면 7이죠. 5하고 7을 더하면 12 맞죠? 자, 그러면 브레이크 포인트 찍어서 한번 따라가면 되겠죠. 17행에 자, 이런 식으로 찍어서 17행에 썼죠. 자, 여기 보면 매트 이전에 실행했으니까 다 초기화가 됐겠죠. 첫 번째는 2, 3, 5 두 번째는 6, 7, 8 세 번째는 90, 11 매트 B도 다 초기화가 됐겠죠. 보면 1, 4, 7 두 번째는 13, 3, 2 세 번째는 3, 9, 20 다 초기화 됐다 이거죠. 매트 C는 0이겠죠. 자, 실행해보면 자, 매트 C의 첫 번째 행의 첫 번째 열은 3이죠. 2하고 1을 더했으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 열은 7이고 세 번째는 10이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두 번째 행이겠죠. 보면 차례대로 19, 10, 10 다 초기화된다 이거죠. 자, 이런 식으로 세 번째 행에 가서 값을 다 저장하겠죠. 자, 매트 C에 마우스 올리면 자, 첫 번째는 3, 7, 2, 두 번째는 19, 10, 19, 10, 10, 세 번째는 12, 19, 31이다 이거죠. 자, 그리고 출력하겠죠. 출력하면 자, 이런 식으로 값이 출력이 된다 이거죠. 자, 두 행렬의 합을 한번 구해봤습니다. 당연히 두 행렬의 합은 행과 열의 수가 같아야 되겠죠. 매트 A가 매트 B면 3/3이죠. 행과 열이 다르면 더할 수가 없는 거죠. 자, 퀴즈죠. 예제 1의 두 행렬에 대한 곱셈을 출력해 보세요. 자, 앞에서는 행렬의 합을 구했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행렬의 곱이다 이거죠. 행렬의 곱. 자, 행렬의 곱은 어떻게 하나? 행렬의 덧셈은 같은 요소의 값을 그냥 더해서 같은 요소에 저장하면 됐죠. 근데 행렬의 곱셈은 어떻게 하나?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모를 때는 구글링을 해버렸죠. 자, 보면 저는 미리 했죠. 행렬의 곱셈에서 구글로 검색했다 이거죠. 자, 보면 이건 여러 사이트 들어가서 봤는데 제가 여기 보면 나무위키 있죠? 여기에 설명이 그래도 좀 쉽게 되어 있다 이거죠. 보면 쭉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결국에는 행렬의 곱셈은 자 여기 얘가 있는데 자 A라는 행렬이 있고 B라는 행렬이 있으면 지금 A는 1, 2, 3, 4고 B는 5, 6, 7, 8이죠. 행렬의 곱셈은 자 여기 있죠. 첫 번째 행 1, 2에 대해서 행렬 B에는 열을 곱한다. 5, 7을 곱해서 행렬의 첫 번째 행렬에 열에 저장한다. 이죠. 보면 전적으로 A가 지금 1, 2, 3, 4죠. 그러니까 첫 번째 1, 2하고 B에
첫 번째 5, 7을 곱한다 이제. 그럼 곱하면 1 곱하기 5는 5죠. 5고 2하고 7을 곱하면 14죠. 그 19를 여기에 저장한다 이거죠. 다시 1, 2하고 6, 8을 곱한다 이거. 그러면 그게 여기에 저장되겠죠. A의 두 번째 행에 대해서 또 똑같이 한다 이죠. 3 곱하기 15는 15고 3 곱하기 5는 15죠. 더하기 4, 7, 28이니까 결과를 여기 저장하고 또 3, 4하고 6, 8을 곱해서 여기 저장한다 이거죠. 요게 행렬의 곱이다 이거죠. 동일하게 A와 B를 곱하려고 하면 아까 알아본 것에 대해서 A와 B를 곱하려면 첫 번째 행하고 B의 첫 번째를 곱해서 C가 있으면 첫 번째 행에 첫 번째를 저장하는 거죠. 2 곱하기 1 더하기 3 곱하기 13 더하기 5 곱하기 13을 여기에 저장한다 이거죠. 그리고 첫 번째 행하고 B의 두 번째를 곱해서 여기에 저장하는 거죠. A의 첫 번째 행하고 B의 세 번째를 곱해서 여기에 저장하고, 그럼 두 번째 행에 대해서는 두 번째 행하고 첫 번째를 곱해서 여기 저장하는 걸 두 번째 행에 각각 저장하는 거죠. 세 번째 행에 대해서 다시 B에 열하고 곱해서 여기에 저장한다 이거죠. 그걸 한번 해보라 이거죠. 자, 두 행렬의 곱을 구해서 한번 출력해 보세요. 자, 생각해 봤는데 퀴즈 있죠? 퀴즈가 보면 지금 행렬 AB에 대해서 곱을 구하는 출력해 보세요죠. 근데 이게 구현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중첩 포문을 넘어서 이제 3중 포문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입문자 입장에서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해보실 분은 해보는데 일단은 요 퀴즈는 원고에서 삭제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해보실 분은 해보시면 되겠죠.